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지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아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을 때, 정말로 모든 연락을 차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그들의 SNS를 훔쳐보는 것까지 모두 멈추었을 때 말입니다. 놀랍고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되낼 겁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되어 있어. 늘 그랬으니까. 그들의 자아, 즉 에고는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은 사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투명한 유리성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그것이 바로 그 견고해 보이던 유리성에 가해진 첫 번째 망치질입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작은 균열은 점점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과거에 잘 통했던 낡은 수법들, 꿀처럼 달콤한 말들, 그리고 영혼 없는 가짜 사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변했는지를 열렬히 설파할 겁니다.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 당신이 구원자처럼 달려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금전적 어려움, 극심한 우울감 등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 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던 그 짜릿한 감각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인 셈이죠. 그들의 필사적인 회유책마저 통하지 않으면 마침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이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 등 뒤에서는 온갖 거짓 이야기들을 지어내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시도할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평판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상처받으면 결국 다시 자신의 개임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이제 그 길고 긴 침묵이 그들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이나 쇼핑 혹은 위험한 쾌락에 빠져들며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죠. 또 다른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새로운 거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그들이 설령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SNS 프로필을 몰래 훔쳐보고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죠. 어째서 나 없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의 완전한 관계 차단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낸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통제했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의 연락 두절을 경험할 때 그들이 느끼는 첫 번째 타격은 자존심에 대한 깊은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상호 존중이나 경험의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인정,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의 꾸준한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습니다. 누구도 감히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며 떠나더라도 결국에는 기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의도적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자아상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정신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이것이 나에게, 나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필터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하며 끝없는 찬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여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헤어진 후에도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묶여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반대편에서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로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당신의 침묵은 일시적인 밀당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곧 돌아올 거야, 늘 그랬으니까라는 내면의 독백은 단기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전화도, 메시지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없을 때 그 방어적인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가졌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감정, 바로 무의미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의미함이란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 반응이 사랑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연락 차단은 그 인식을 박탈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고요함 속에 앉아 있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의 세상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진실 말이죠. 이 깨달음은 일종의 내적 공황 상태를 유발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들은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끊임없는 인정, 관심, 긍정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주요 원천, 특히나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원천이 갑자기 차단되면
그것은 마치 감정적 생명 유지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내면에서는 벽이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공급의 상실은 그들이 오만함과 매력이라는 여러 겹의 포장지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부적절함과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초기 반응이 종종 부정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되감으며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에 가해진 이 충격은 점차 불편한 인식으로 변해갑니다. 어쩌면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껄끄러운 자각이죠. 지배와 통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그 깨달음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굴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굴욕감은 훗날 그들이 보일 다른 모든 반응, 즉 필사적인 연락 시도에서부터 공격적인 평판 파괴 공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의 연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벽한 이미지에 첫 번째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침묵이 주는 초기 충격이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다음 본능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이 단계는 절박함으로 특징 지어지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절박함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한때 소중했던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와 인정, 그리고 통제력의 귀중한 원천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그들이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에 옮깁니다.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 그들이 이제껏 배워온 모든 조종 기술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종종 애정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래된 추억을 꺼내고 한때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순간들을 갑자기 다시 언급합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진심 어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들이 한때 당신이 바라던 그 사람으로 변신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낚싯대를 던지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들리는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과에는 진정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따뜻함과 매력이 실패하면 그들은 종종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당신 없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잔인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구조를 뒤집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학대로 시작된 문제가 어느새 당신이 그들을 학대했다는 이야기로 둔갑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연락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는 것이죠. 때로는 비상 상황을 만들거나 과장함으로써 조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위기, 재정적 재앙 또는 감정적 붕괴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비상 상황이 진짜든 부풀려졌든 완전히 조작되었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고 다시 관계에 엮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는 미묘하고 간접적인 전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당신을 겨냥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인용문 또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또 어떤 것은 그들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종종 러브바밍이라고 불리는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칭찬, 선물, 관심으로 당신을 사워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압도적이고 거의 취하게 만드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을 낚으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이러한 전술 뒤에 숨겨진 절박함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었던 공급, 즉 찬사, 감정적 반응,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그리워합니다.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상실은 질식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없이 삶을 구축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세게 밀어붙이며 자신이 아는 모든 형태의 조종에 의지하여 잃어버린 것, 즉 한때 당신 위에 군림했던 그 지배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을 매료시키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그들의 세계로 다시 조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좌절감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침착한 가면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덜 세련된 것, 바로 분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평범한 분노가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뿌리 깊은 자존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특히 그것이 길고 절대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모욕이 되며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배력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들은 평판 파괴 공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당신에 대한 과장되거나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악당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흠없고 정당해 보이도록 신중하게 이야기를 조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판 파괴 공작이 미묘하고 거의 수동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은 변하더라 또는 배신당했다와 같은 모호한 말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한때 공유했던 사적인 세부 사항을 왜곡하며 연락을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칠갑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침묵을 깨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이 단계는 또한 만약 그들이 여전히 소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욕, 비난, 원한이 섞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칭찬과 따뜻한 제스처는 당신의 자존감을 겨냥한 공격으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 과거의 실수, 또는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들먹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단계에서 종종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내부 농담을 공유하여 실제로는 당신을 겨냥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과시하여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평판 파괴 공작은 모두 동일한 핵심 상처, 즉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자아를 먹여주는 그들 주위를 맴도는 위성이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그 기대를 깨뜨리고 당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상실은 굴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거부하고도 여전히 번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타오르고 평판 파괴 공작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후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의 상실, 지배력 제왕립 시도의 붕괴, 그리고 당신의 부재라는 현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생각이 실패한 정복이나 막을 수 없었던 상실을 상기시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감정적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대신 그들은 빠르고 강렬하며 종종 해로운 주의 분산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도한 음주, 약물 사용 또는 기타 중독성 행동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내면의 불편함을 잠재우고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일시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이들은 성공과 통제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모한 지출, 호화로운 휴가 또는 고위험 사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종은 종종 진정한 행복이 아닌 감정적 불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굳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로 나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감시합니다. 온라인에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확인하고 공동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혹시 자신 없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집착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꺼냅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영향력의 상실을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결국 과거의 관계를 놓고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애착을 무기한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그 장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이별이 그들의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오래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고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연락 차단이 가진 궁극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필요와 기분 주의를 맴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이 한때 채웠던 공간 주의를 맴돌며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강렬하고 조종적이며 심지어 악의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취하는 모든 움직임은 당신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 차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통제가 끝나고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을 오래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진실, 즉 당신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고요한 평화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소음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지 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 있는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지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아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을 때, 정말로 모든 연락을 차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그들의 SNS를 훔쳐보는 것까지 모두 멈추었을 때 말입니다. 놀랍고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되낼 겁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되어 있어. 늘 그랬으니까. 그들의 자아, 즉 에고는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은 사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투명한 유리성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그것이 바로 그 견고해 보이던 유리성에 가해진 첫 번째 망치질입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작은 균열은 점점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과거에 잘 통했던 낡은 수법들, 꿀처럼 달콤한 말들, 그리고 영혼 없는 가짜 사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변했는지를 열렬히 설파할 겁니다.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 당신이 구원자처럼 달려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금전적 어려움, 극심한 우울감 등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 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던 그 짜릿한 감각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인 셈이죠. 그들의 필사적인 회유책마저 통하지 않으면 마침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이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 등 뒤에서는 온갖 거짓 이야기들을 지어내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시도할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평판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상처받으면 결국 다시 자신의 계임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이제 그 길고 긴 침묵이 그들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이나 쇼핑 혹은 위험한 쾌락에 빠져들며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죠. 또 다른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새로운 거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그들이 설령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SNS 프로필을 몰래 훔쳐보고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죠. 어째서 나 없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의 완전한 관계 차단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낸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통제했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의 연락 두절을 경험할 때 그들이 느끼는 첫 번째 타격은 자존심에 대한 깊은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상호 존중이나 경험의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인정,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의 꾸준한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습니다. 누구도 감히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며 떠나더라도 결국에는 기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의도적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자아상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정신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이것이 나에게, 나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필터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하며 끝없는 찬사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여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헤어진 후에도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묶여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반대편에서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로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당신의 침묵은 일시적인 밀당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곧 돌아올 거야, 늘 그랬으니까라는 내면의 독백은 단기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전화도, 메시지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없을 때 그 방어적인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가졌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감정, 바로 무의미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의미함이란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 반응이 사랑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연락 차단은 그 인식을 박탈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고요함 속에 앉아 있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의 세상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진실 말이죠. 이 깨달음은 일종의 내적 공황 상태를 유발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들은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끊임없는 인정, 관심, 긍정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주요 원천, 특히나 의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원천이 갑자기 차단되면 그것은 마치 감정적 생명 유지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내면에서는 벽이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공급의 상실은 그들이 오만함과 매력이라는 여러 겹의 포장지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부적절함과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초기 반응이 종종 부정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되감으며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에 가해진 이 충격은 점차 불편한 인식으로 변해갑니다. 어쩌면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껄끄러운 자각이죠. 지배와 통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그 깨달음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굴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굴욕감은 훗날 그들이 보일 다른 모든 반응, 즉 필사적인 연락 시도에서부터 공격적인 평판 파괴 공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의 연료가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벽한 이미지에 첫 번째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침묵이 주는 초기 충격이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다음 본능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이 단계는 절박함으로 특징 지어지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절박함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한때 소중했던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와 인정, 그리고 통제력의 귀중한 원천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은 그들이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에 옮깁니다.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 그들이 이제껏 배워온 모든 조종 기술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종종 애정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래된 추억을 꺼내고 한때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순간들을 갑자기 다시 언급합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진심 어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들이 한때 당신이 바라던 그 사람으로 변신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 낚싯대를 던지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들리는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과에는 진정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따뜻함과 매력이 실패하면 그들은 종종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당신 없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잔인하거나 불공평한 것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구조를 뒤집는 데 능숙합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학대로 시작된 문제가 어느새 당신이 그들을 학대했다는 이야기로 둔갑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연락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는 것이죠. 때로는 비상 상황을 만들거나 과장함으로써 조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위기, 재정적 재앙 또는 감정적 붕괴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비상 상황이 진짜든 부풀려졌든 완전히 조작되었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유발하고 다시 관계에 엮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는 미묘하고 간접적인 전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당신을 겨냥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인용문 또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또 어떤 것은 그들이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종종 러브바밍이라고 불리는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칭찬, 선물, 관심으로 당신을 사워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압도적이고 거의 취하게 만드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당신을 낚으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이러한 전술 뒤에 숨겨진 절박함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었던 공급, 즉 찬사, 감정적 반응,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그리워합니다.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상실은 질식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없이 삶을 구축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세게 밀어붙이며 자신이 아는 모든 형태의 조종에 의지하여 잃어버린 것, 즉 한때 당신 위에 군림했던 그 지배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을 매료시키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그들의 세계로 다시 조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좌절감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침착한 가면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덜 세련된 것, 바로 분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평범한 분노가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뿌리 깊은 자존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특히 그것이 길고 절대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모욕이 되며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지배력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들은 평판 파괴 공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당신에 대한 과장되거나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악당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흠없고 정당해 보이도록 신중하게 이야기를 조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판 파괴 공작이 미묘하고 거의 수동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은 변하더라 또는 배신당했다와 같은 모호한 말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한때 공유했던 사적인 세부 사항을 왜곡하며 연락을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칠갑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을 벌주기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침묵을 깨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이 단계는 또한 만약 그들이 여전히 소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욕, 비난, 원한이 섞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칭찬과 따뜻한 제스처는 당신의 자존감을 겨냥한 공격으로 대체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 과거의 실수, 또는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들먹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단계에서 종종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내부 농담을 공유하여 실제로는 당신을 겨냥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과시하여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평판 파괴 공작은 모두 동일한 핵심 상처, 즉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자아를 먹여주는 그들 주위를 맴도는 위성이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연락 두절은 그 기대를 깨뜨리고 당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상실은 굴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거부하고도 여전히 번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타오르고 평판 파괴 공작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후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의 상실, 지배력 재확립 시도의 붕괴, 그리고 당신의 부재라는 현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생각이 실패한 정복이나 막을 수 없었던 상실을 상기시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감정적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대신 그들은 빠르고 강렬하며 종종 해로운 주의 분산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도한 음주, 약물 사용 또는 기타 중독성 행동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내면의 불편함을 잠재우고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일시적인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이들은 성공과 통제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모한 지출, 호화로운 휴가 또는 고위험 사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종은 종종 진정한 행복이 아닌 감정적 불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굳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로 나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감시합니다. 온라인에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확인하고 공동의 친구를 통해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혹시 자신 없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집착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꺼냅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영향력의 상실을 결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결국 과거의 관계를 놓고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애착을 무기한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그 장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이별이 그들의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오래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고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연락 차단이 가진 궁극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필요와 기분 주의를 맴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이 한때 채웠던 공간 주의를 맴돌며 그것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강렬하고 조종적이며 심지어 악의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취하는 모든 움직임은 당신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 차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통제가 끝나고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을 오래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진실, 즉 당신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고요한 평화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소음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지 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 있는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지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아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힘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을 때, 정말로 모든 연락을 차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그들의 SNS를 훔쳐보는 것까지 모두 멈추었을 때 말입니다. 놀랍고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아닌 바로 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되낼 겁니다. 어차피 돌아오게 되어 있어. 늘 그랬으니까. 그들의 자아, 즉 에고는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은 사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투명한 유리성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그것이 바로 그 견고해 보이던 유리성에 가해진 첫 번째 망치질입니다. 당신이 응답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작은 균열은 점점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과거에 잘 통했던 낡은 수법들, 꿀처럼 달콤한 말들, 그리고 영혼 없는 가짜 사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변했는지를 열렬히 설파할 겁니다.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 당신이 구원자처럼 달려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금전적 어려움, 극심한 우울감 등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 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던 그 짜릿한 감각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인 셈이죠. 그들의 필사적인 회유책마저 통하지 않으면 마침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이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 등 뒤에서는 온갖 거짓 이야기들을 지어내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시도할 겁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평판이 중요한 곳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상처받으면 결국 다시 자신의 계임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이제 그 길고 긴 침묵이 그들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이나 쇼핑 혹은 위험한 쾌락에 빠져들며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죠. 또 다른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새로운 거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그들이 설령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SNS 프로필을 몰래 훔쳐보고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죠. 어째서 나 없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당신이 자신들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의 완전한 관계 차단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를 끊어낸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기 시작했고 당신은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통제했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의 연락 두절을 경험할 때 그들이 느끼는 첫 번째 타격은 자존심에 대한 깊은 충격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상호 존중이나 경험의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인정,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는 관심의 꾸준한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습니다. 누구도 감히 자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며 떠나더라도 결국에는 기어서라도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킬 때 그 믿음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가 의도적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자아상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